안녕하세요. 미국 목사 케빈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미국 교회 시스템과 문화 그리고 제가 미국 교회를 섬기면서 배우고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제 채널에 처음이시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또 아래 나아가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정보를 통하여서 더욱더 깊은 교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인터뷰를 통하여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배우는 것들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좀 함께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커뮤니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인터뷰를 어떤 분을 섭외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신지 궁금하신 분을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승현 목사님이신데요. 이승현 목사님은 지금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신지, 미국 동부로 오신지 4개월 정도밖에 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지금 현재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청년부를 섬기고 계시고 또 이목집중TV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데, 여러분들도 직접 가셔서 그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또 보시면 목사님께서 어떻게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셨고 또 지금 어떻게 사역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더욱더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목사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지금 동부는 3시간 저희보다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오후 네. 3시간인데 지금 또 신방 마치시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제가 여기 저희 인트로에서 목사님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렸지만 좀 목사님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고 지금 섬기고 계시는 교회와 사역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승현 목사고요. 한국에서 유스 사역을 계속 이제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이 미국에 온 지 이제 음. 4개월 된 아, 이승현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정말 4개월. 와, 네, 정말 얼마 안 되시고 100일 이제 조금 넘으신 건데 제가 맞습니다. 제가 사실 목사님이 어떻게 지금 지내고 계신지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좀 이 대화를 좀 남기고 또 이렇게 나누면 좋지 않을까라는 네, 의도에서 그렇게 이제 목사님을 모셨는데, 목사님 그 한국에서 이제 오신 지 4달 정도 되셨는데 저는 네. 그게 좀 궁금해요. 한국에서 원래부터 미국에 오실 생각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있으셨다고 음. 하더라도 분명히 이렇게 갈등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한 음. 갈등들은 무엇이었고 또 결국은 이렇게 오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요, 목사님. 저는 사실 그 한국에서 계속 유스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음. 개인적으로 조금 인풋이 좀 필요했어요. 아. 그래 가지고 원래는 유학에 대한 마음이 조금 음.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아무래도 사역자다 보니까 평생 공부해야 되고 평생 또 사역해야 되는데 내가 좀 그런 것들을 충전받고 좀 '내용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이 또 들었고, 또 견문을 넓히고 싶은 마음도 이제 또 들었고, 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 때문에 이제 사실은 솔직하게 말하면 이게 미국 유학이 네. 제일 도망가기 좋은 통로인 것 같아서, 네네네. 예. '유학을 핑계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음.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먼저 했었어요. 어 그러셨구나. 그게 네. 그래서 좀 언제쯤이었어요? 그게 연초였어요. 작년 아, 초. 네. 그렇구나. 그래서 작년 중순에 이제 그 저는 사역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께 이제 이런 마음들을 나눴죠. 내가 음. 좀 아웃풋만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음. 인풋이 좀 필요하고, 네. 또 그리고 평생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고, 아. 아. 또 타문화권의 생활을 통하여서 좀 견문을 좀 넓히고 싶은 마음, 음. 그리고 언어적인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을 조금 다 누리고 싶은 마음 음. 때문에 인제 말씀을 드렸었죠. 네. 네. 아무 그리고 네. 네, 말씀하세요. 준비하던 이제 과정 중에 이제 갑자기 이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직접 이렇게 음. 연락을 주셔서 네. '이건 뭘까?' 이런 네. 생각들을 아. 계속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정말 제가
이민교회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준비했던 것도 아니고 음. 저는 다른 길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음.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 브레이크 거시고 음. 다른 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아서 네.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많은 이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안에서. 네. 그래서 그러다가 조금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제가 뭐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 늘 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으라고 말은 하는데 음. 실질적으로 나는 한 번도 그분의 손에 나를 음. 맡긴 적이 없지 않나. 아. 늘 내가 내 계획대로 하나님을 늘 끼워 맞추기 바빴는데 음. 좀 내 삶을 좀 한번 내어 드려 봐야 되겠다. 음. 그래서 제 마음에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순리대로.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는 대로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예. 음. 아. 그래서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유학을 꿈꾸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라고 이제 결단을 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인을 보여주셔서 어. 여기에 오게 됐어요. 와. 네. 근데 정말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저는 11살 때 미국에 왔거든요. 11살 때 미국에 왔을 때 그때는 사실 뭐 개인적인 음. 뭐 의지로 온 게 아니고 부모님이 그냥 데리고 왔으니까 온 건데 그 목사님 뭐 나이를 우리가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30대 있으셔서 그때 '미국으로 나는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늘 음. 했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음. 정말 언어의 어려움도 있고 어 음식의 어려움도 있고 중요한 음식. 목사님은 큰 어려움은 없으신 것 같아요, 음식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럴 수 있는데 그 결정을 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참 궁금했고 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우고 싶었는데 목사님 음. 사실 그 미국이 처음이시진 않으시잖아요. 그전에 네. 방문하면서 사실 저희가 만난 적도 있고 저희 교회 찾아와 주셔서 인앤아웃 먹으면서 네. 이야기도 했었고 네 하셨는데 그때 방문했을 때 방문자의 입장에서가 아니고 인제는 여기에서 삶을 꾸려 나가실 분의 그러한 음. 모습으로 좀 차이점이 있으셨나요? 그리고 혹시 신선한 좀 충격이나 문화의 충격이 있으셨나요? 어 저는 요즘 되게 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음. 어 목회의 기본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어. 어쩌면 이제 한국에서는 너무 막 사역을 계속해서 분주하게 하다가 음. 여기 오니까 되게 심플해졌고 아. 어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지금 이제 집회들도 많이 연결되고 음. 어 이런 속된 표현이지만 "물 들어올 때 노져야 음. 된다." 예. 네네네. 계속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굳이 미국에 왜 가냐." 아. 예. 이런 얘기를 이제 네. 너무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생을 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맡겨 드리고 싶었고 너무 내가 내 계획대로 살고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목회자라면 그 삶이 너무 비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 가지고 음. 어 되게 마음이 좀 힘들었는데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어 드리고 왔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라는 걸 요즘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음. 그게 기본으로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네. 너무 막 분주하게 막 여러 사역들 감당하고 분주하게 살아왔는데 여기 오니까 아무래도 제가 뭐 문화도 다르고 또 음. 아는 사람들도 한정적이고 음. 그리고 만날 수 있는 대상도 한정적이다 보니까 나에게 맡겨진 영혼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구조가 음. 이제 되고 또 아. 문화적으로는 사역이 한국처럼 막 이렇게 막 물론 많이 여러 이것저것 많이 하지만 네. 한국보다는 쪼끔 더 이벤트가 좀 어. 적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목회자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음. 예배와 신방 네. 이 부분에 쪼끔 더 집중을 할 수 있어서 음. 너무 좋고 이것이 저에게는 쪼끔 신선한 충격이고 아 그렇구나. 가족 중심적인 문화
네. 물론 저는 가족이 아직 없지만 그것도 신선한 네. 충격이었어요. 아 예. 그러한 인제 가족 중심 미국 문화가 인제 아무래도 가정 중심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음. 것들을 쪼금 많이 느끼시나요? 네. 사실은 이게 일반화시킬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음. 저희 교회만 뭐 그럴 수도 그럴 수 있겠지만 네.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와서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음. 주일날 점심에 목사님과 사모님과 자녀들이 같이 점심 식사를 하는 거에 아. 저는 충격 먹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아니 모든 부목사님들이 정말요? 어 와.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전 처음 봤어요. 네. 어. 그리고 교회 복도에서 아이들이 막 뛰어노는 모습들 아. 어 이런 모습들이 너무 신선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와 네. 너무 신기하다. 네. 저희 교회는 인제 미국 교회잖아요. 미국 교회는 네. 저희는 점심 식사도 교회에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뭐라 그러죠? 이렇게 제공하지 않아요. 큰 이유 중 오. 하나가 어 말씀하신 대로 미국 문화에는 이러한 테이블 문화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린 후에는 집에 가서 음. 가족과 함께 음식을 인제 떼는 걸 떼 음식을 같이 먹는다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점심을 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같이 네. 세르백에서 같이 섬기시는 한국인 목사님들끼리 하는 말이 "와 세르백 교회가 지금도 많이 큰 교회지만 점심까지 한국에서 교회에서 나오는 국밥 나오면 더 부흥했을 거라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로 미국의 그러한 가정 문화가 어 오신 지 4 개월밖에 되지 않으셨지만 벌써 느껴지신다라는 게 너무 저도 네. 되게 듣기가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네요. 목사님 네. 그래서 인제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음. 목회의 기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신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셨잖아요. 목사님 사실 네. 인스타그램에 보시면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음식. 저는 동부에 그렇게 맛있는 음식들이 많은 줄 몰랐어요. 제가 분명히 그쪽 지역을 갔다 왔거든요.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저는 음. 분명히 그러한 음식들을 못 봤거든요. 여러분 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동부에 음식 맛있는 데가 궁금하시면 목사님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고 또 이와 함께 같이 늘 등장하는 게 이제 목사님께서 청년들을 만나시는 그 신방의 사진들이 있어요. 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여러분 목사님께서 그 신방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는지 그리고 또 하실 때에는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신방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목사님. 네. 저는 지금 여기 4 개월 됐는데 음. 지금 벌써 한 100명 넘는 와. 청년들을 만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제 신방을 하냐면 음. 사실 저는 사역에 대한 방법론은 음. 대부분 성경에서 배워요. 아. 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늘 뉴스 사역하면서도 많은 교사분들하고도 나눴는데 음. 예수님이 모든 우리의 방법론의 저는 기본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예수님이 PPT나 이 영상 음. 자료들도 다 활용하셨다는 걸 저는 확신하거든요. 오. 왜냐면은 네.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네. 이것도 그 당시에 PPT를 사용하신 거거든요. 네. 예. 네네네. 그런 와. 것처럼 저는 예수님의 방법론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마을과 고을을 두루두루 찾아다니면서 음. 영혼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음. 교제하셨다라는 내용을 보면서 저는 '이것을 내가 닮아야 되지 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동시에 이제 미국으로 오면서 기도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저 언어도 안 되고 음.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음. 왜 저를 여기에 부르셨습니까? 네. 나 가서 뭐 합니까? 아. 그리고 얘네들 저보다 똑똑할 텐데 음. 뭐 합니까?' 워낙 또 동부에 좋은 학교도 많고 좋은 기업에 맞아요. 일하고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 그죠? 네. 네. 그래서 '하나님 저 뭐 합니까? 저 미 여기 가진 게 다 드러날 것 같은데 음. 음.
너무 걱정됩니다. 이렇게 네.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어 "언어가 돼서 널 부른 게 아니야. 음. 어 언어가 필요해서 널 부른 게 아니야. 음. 언어가 되는 사람 많아. 음. 그러나 이 친구들의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 청년들의 친구가 될 줄 사람이 아. 필요해."라는 마음을 저는 받았어요. 예. 네. 그래서 예수님이 어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시기도 하지만 친구가 되셨던 것처럼 '아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아. 마음으로 아주 심플하게 네. 그러면은 '찾아다니고 음. 음.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두루두루 찾아서 만나고 네. 다니고 있습니다. 원래 네. 한국에서도 이렇게 신방을 많이 하셨나요? 아니면은 쪼금 또 특별히 더 미국에 오셔서 하시는 네. 거예요? 근데 저는 원래 사역의 기본의 아주 중요한 핵심은 저는 예배와 신방으로 두거든요. 아. 예. 그래서 유스 사역할 때는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음. 제가 수학여행 그 장소까지 신방 간 정말. 예 한국에는 이제 수학여행이라고 학교에서 이제 그쵸. 어 가잖아요. 근데 네. 거기를 요즘은 한국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수학여행을 한 곳으로 다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네. 세 스팟으로 나눠요. 예를 오. 들면 뭐 전주, 부산, 뭐 강원도 이렇게 음. 나누는데 신청해서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이들끼리 가고 싶은 장소를 정해서 거기에 이제 한꺼번에 이동을 한 다음에 예를 들면 뭐 전주 한옥마을이다. 음. 그러면 2 시간씩 이제 자유 시간을 줘요. 거기 아 도착해서. 네. 그럼 이제 아이들이 거기 돌아다니잖아요. 네. 저는 이제 우리 공동체 아이 중에 한 명에게 물어봐요. 네. "너네 지금 프로그램이 어디냐?" 그러면 "목사님 지금 전주 한옥마을이요." 그러면 가 저는 거기 길거리를 그냥 돌아다녀요. 예. 그러면 이제 아이들을 만나잖아요. 네. 그럼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먹을 것도 사 주고 네. 거기에서 관계 전도도 할 수 아. 있거든요. 네네네. 왜냐하면 아이들이 다 무리지어 다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수 믿는 한 사람 때문에 그 음. 주변에 있던 아이들이 제가 사준 길거리 음식을 먹고 음. 어 목사에 대한 인식, 음.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쪼금씩 편안하게 가질 수 있고 네. 그렇게 교제하는 자리를 아. 만들어요. 근데 음. 되게 재밌었던 게 네. 그 서울에서 1 시간 보는 거하고 거기서 1분 보는 거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거기서 1 어 분 보면요. 네. 보이지 않는 시간이 있잖아요. 음. 이 1 분을 만나기 위해서. 네. 예. 그래서 그 마음이 더욱더 애틋하고 더 전달되는 것 같아서 아. 참 좋았고 네. 예. 제가 목사님이 그렇게 음 신방하시는 모습들 사실 그 유튜브 채널 이목집중 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제가 봤고 또 미국에 오셔서 올려주시는 사진들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했던 게 목사님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ENFP. 아 ENFP. ENFP구나. 아 예. 저는 ISTJ거든요. 그러니까 어 완전 반대시네요. 그쵸? 그러네요. 예. 완전 반대. 그래서 저도 인제 신방을 하는데 저는 I다 보니까 네. 목사님이 사진만 봐도 사실 '어떻게 저걸 다 하시지?'라고 생각하실 때가 많은데 와 ENFP 정말 신방에 최적화되신 또 그러한 음 또 성향과 MBTI를 갖고 계시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고 목사님 이렇게 미국에 오셔서 신방을 하시면서 네. 청년들에게 요즘 가장 많이 듣는 그들의 고민이 혹시 어떻게 돼요? 저는 궁금하거든요. 저는 서부에서만 계속 살았기 음 때문에 사실 동부에서 같이 자랐으면 저에게 친구들이 될 수 있는 그 동부에 계신 청년들이 요즘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나누시고 그들의 고민이 가장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좀 음. 궁금하더라고요. 네. 저는 만나 보니까 제일 컸던 게 정체성 그리고 아. 부르심 음. 이런 부분들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음. 음 그 부분들이 청소년 시기부터 계속 이제 이 갈등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면에. 네. 그 갈등이 뭐 계속해서 이어지고 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고 음. 음음. 관계적인 부분 음. 예. 이게 뭐 부모와의 관계가 됐건 음. 아니면 이제 주변인들과
그런 관계가 있고 관계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음. 또 땅의 차원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고민들도 제일 많죠 뭐. 또. 그쵸. 네. 음. 그래서 정리를 하면 결국은 정체성 음. 그리고 관계 그리고 진짜 의식주 문제 그러니까 진짜 이 땅에서 어떻게 먹고 사는지에 대한 문제들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시면 어떻게 보통 이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시겠지만 네. 그러한 것들이 왜냐면 정체성과 부르심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네. 어쩌면 우리 청년들이 또 청소년들이 최근에 제가 여기 한화 청소년들 집회에서도 말씀을 나눈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도 똑같이 그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학교는 다니고 공부는 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공부하고 내가 왜 해야 돼?' 음. 이런 것에 대해서 늘 이 스트러글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때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많이 얘기해 줘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시선으로만 보면 자꾸 우리의 문제들, 상황들만 자꾸 보이게 되는데 이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옮기다 보면 하나님의 큰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보이잖아요. 네. 저는 그것을 좀 아이들에게 많이 나누는 편이에요. 우리 음. 청년들에게도 나누고. 네. 그래서 너희들이 부속품이 아니다. 어떤 가정에, 어떤 회사에 뭐 부속품이 아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너 때문에 뭐 여기에 왔는데 너가 이거밖에 못하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다 한들 음. 거기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지 말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자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음. 그래서 창세기 말씀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지으셨다는 그 비밀들이 많이 1장에 담겨 있어요. 그 은혜들을 청년들하고 많이 나눌 때 되게 우리 청년들의 눈빛이 많이 음. 바뀌고 음. 또 그 말씀을 나눴을 때 굉장히 많은 또 피드백들이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개인적으로 고민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뭐 보내주고 아. 하는 그런 청년들도 많이 네. 있었어요. 네. 그러한 이야기들을 나누시면서 저는 또 궁금한 게 한국에서도 물론 청소년 사역을 하셨지만 청년분들이랑도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청년 사역자들도 많이 알고 계시고 하시다 보니까 혹시 한국에 사는 한 청년들이랑 미국에 사는 한인 청소년 청년들의 혹시 고민에 있어서 차이점이나 아니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가 차이점이 혹시 드러나는 게 혹시 있었던 셨나요? 네. 요즘은 쪼끔 더 확연한 것 같아요. 음. 예를 들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결혼에 대한 부분이나 음. 어 이런 부분들을 쪼끔 더 내려놓고 있죠. 아. 왜냐면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음. 특별히 이제 뭐 재정적인 네. 문제라든지 좀 현실적인 문제들이 부동산 문제라든지 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 결혼의 그 연령도 뭐 계속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고 음. 음. 그리고 쪼끔 이런 표현 좀 조심스러울 수 있지만 음 청년들이 우리가 말하는 목회자들이 말하는 복음과 청년들이 생각하는 이 복음이 쪼끔 다르다고 많이 느껴요 요즘은. 아. 네네. 어떻게 보면 한국 청년들은 주식 대박, 음. 비트코인 대박, 음. 그리고 부동산 대박 이게 요즘의 복음의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어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어 근데 여기 와서 보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 여기 청년들은 오히려 결혼에 대해서 쪼끔 더 빠르게 음. 이제 전개도 하고 네. 고민도 하고 쪼끔 더 생활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안정적이고 음. 그리고 한국은 어떻게 보면 좀 이 노동의 가치가
네. 조금 많이 떨어지고 음. 어 노동을 해도 어찌 됐건 집도 못 사고 뭐 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을 쪼끔 음 안 하고 그런 경우들이 음. 많이 있는데, 네. 그래서 단타 뭐 이렇게 순식간에 돈을 버는 그런 방법을 많이 찾는데, 아니군요. 여기는 그래도 기술이 인정받고 네. 예 노동에 대한 가치가 인정이 받는 음. 사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 문화적인 차이, 사회적인 이 구조의 차이들 때문에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좀 많이 다르지 아.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저는 정말 목사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소개해 주신 내용을 들으면서 정말 미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음. 정확하게 그러한 부분들을 청년들을 파악하고 계시구나. 정말로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셨기 때문에 신방을 통해서 음. 정말로 그러한 것들이 아무래도 미국에서 살고 있는 한인 청년들이 많이 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음. 그래서 그러한 분들 어 인제 또 한국뿐만 아니라 또 미국에 사는 한인들도 있고 또 이 세계에 인제 한인 디아스포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이 한인 디아스포라에 있는 많은 청년들 음. 을 한꺼번에 만약에 목사님이 신방을 하신다면 혹시 네. 이렇게 딱 해 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으신지 아니면 요즘 신방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좀 궁금해요, 목사님. 네. 저는 꼭 해 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네. 제가 말씀을 통해서 받은 비전, 음. 사도행전 11장 아마 19 절부터 26 절까지의 말씀인 것 같은데, 저는 안디옥 교회의 비전을 좀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음. 거기에 스데반의 그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살아갔는데, 거기서 원래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삶으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음. 얻게 돼요. 네.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말로나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내가 선택해서 온 것 같고,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선택해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흩으셨거든요. 음.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좀 살아내겠다라는 음. 생각이, 좀 안디옥 교회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어 그러한 일들이 곳곳에서 흩어진 디아스포라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그냥 주어진 자리에서 너무 수동적으로 살지 말고, 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 나를 흩으신 이유 분명히 있다. 네. 그거를 우리가 확신하고 그 자리에서 말로나 행동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면, 네. 이 땅에 짓밟힌 십자가가 다시 한 번 더 높이 들려 올려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음. 음.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네. 너무 좋은 말씀이고 정말로 저도 디아스포라 한 명으로서 또 인제 목사님도 디아스포라로서 또 세계에 있는 많은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목사님의 이 메시지를 듣고 정말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들을 부르신 음. 이유를 좀 깨닫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인제 네. 마치려고 하는데 한 가지 그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인제 목사님 또 인스타그램에 워싱턴 네. 중앙장로교회 아무래도 인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너무 네. 행복해 보이시고 특히 이 담임 목사님과의 그러한 교제들 이러한 네. 것들이 막 많이 나타나는데 어 너무 행복해 보이시고 너무 좋아 보이시고 그래서 궁금했어요. 정말로
그렇게 행복하신지 네. 그리고 혹시 목사님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워싱턴 중앙 음. 장로교회를 통해서 배우시는 게 요즘 배우시는 게 있으시다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진짜 행복하고요. 음. 저는 정말 행복하고요. 예. 왜 행복한가 저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아 나 왜 이렇게 행복할까? 한국에서랑 뭐 그렇게 막 큰 차이가 없고 그런데 왜 이렇게 행복할까?' 생각을 해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의 부르신 그 목적대로 드려지는 것. 음. 그게 이제 가장 큰 행복인 것 같아요. 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나를 여기 흩어진 디아스포라의 친구로 부르셨는데 그 목적대로 드려질 수 있는 게 너무 이제 감사하고 네. 행복한 것 같고요. 음 어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너무 좋아요. 예. 음. 동역자들도 너무 좋고 특별히 이렇게 좋은 리더를 만나서 음. 배울 수 있는 게 너무도 큰 감사인 것 같아요. 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아침에 우연히 마주치면 같이 밥도 먹으러 가고 어. 또 커피도 직접 내려 주시고 와 예 맞아요. 봤어요. 그리고 예 한 번은 고기도 직접 구워 주셨던 것 같고. 고기도 직접 제가 오자마자 네. 인제 집에 초대해 주셔서 음. 스테이크도 구워 주시고 네. 뭐 정말 뭐 일을 할 때면 늘 앞장서서 담임 목사님이 직접 이제 음. 하시고 되게 인격적으로 대화 많이 나누시고 음. 너무 진짜 감사한 게 나열하면 시간이 부족해요. 아. 예. 정말로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 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고 또 배움의 시간들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 기도했던 것 음. '하나님 저는 인풋이 지금 필요해요. 음. 좀 채우고 싶어요.' 했는데 정말 여러 가지 방향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채워짐을 좀 많이 경험하고 있고 네. 네. 너무 행복한 네.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네. 너무 정말 말씀하시면서 표정에서 정말 그렇게 네. 보여지시고 정말 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셔서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배우시는 것들도 많이 나눠주시고 또 계속해서 네. 그러한 내용들을 좀 나눠주시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고 오늘 이 인터뷰 뭐 인터뷰라기보다는 대화를 통하여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또 이승현 목사님을 더욱더 알아가셨으면 좋겠고 또 인스타그램을 통하여서 팔로우 하셔서 또 많은 교제가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에 일부러 그 사진들을 많이 올려요. 왜 네. 그러냐면 이거를 올렸을 때 청년들이 나를 편안하게 만날 수 있음을 좀 보여주는 통로가 돼요. 아, 네. 그래서 SNS에 제가 일부러 올리는 거예요. 아, 어 내가 교회한테는 다른 짓 안 하고 지금 신방하고 있다는 걸 보여줌과 동시에 네. 그리고 청년들한테는 언제든지 나 만날 수 있는 편안한 사람이야를 음, 계속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네. 예. 예. 그렇게 그,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그거 보고 연락도 오고 네. 그리고 우리 미국 청년들이 되게 순수해요. 아, 예. 되게 순수해서 이 친구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안 하는 것 같고 음, 되게 차가운 것 같고 그냥 되게 눈에 보이는 어떠한 이 먹고 사는 문제만 고민하는 것 같지만 음, 저는 오히려 여기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네. 청년들이 늘 연락이 와요. 어, 말씀을 듣고 본인들이 깨달은 내용들을. 네. 2주 전에도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날 그리고 그다음 날 7 명이 와, 자기의 삶의 이야기와 어제 들은 말씀, 오늘 들은 말씀을 연결해 가지고 음, 막 메시지가 와요. 그래서 와, 와 오히려 한국 애들보다 저는 오히려 여기가 더 폐쇄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본인들이 정말 말씀의 다이나믹을 느끼면
그걸 나눌 줄 아는구나. 어 자기 의견을 피력할 줄 아는구나를 좀 많이 느꼈어요. 네. 너무 좋다. 목사님, 그리고 궁금한 게 인스타그램 활동을 활동이라고 하기 그렇지만 인스타그램에 이제 많이 이렇게 음 포스팅도 해주시고 그러시니까 사실 네. 인스타그램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지, 그 소셜 미디어를 어떻게 네. 생각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그리고 네.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좀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네. 좀 생각이 있으시면 좀 나눠주세요. 네. 저는 그냥 이 시대의 소통의 하나의 방법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들고요. 예, 이미 청년들이나 유스 아이들은 그쪽에 이제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로서 거기에 영역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음과 동시에 어 목회적으로 잘 활용하면 음, 되게 좋은 게 많다고 저는 생각이 음, 들어요. 음. 예. 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을 나눌 수 있는 창구잖아요. 그쵸. 어떠면은 청년들을 다 모아 놓고 얘기하는 시간들이 한정적인데 오히려 그 공간을 내 가치관과 세계관을 올려놓으면 언제든 청년들은 읽어볼 수 있고 이분은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고 되게 좋은 통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청년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이런 거 하는 목사님 못 봤는데 음, 어 너무 신기해요. 그러면서 이런 더 게가 뭐예요? 편안하게 다가오고 이런 게가 뭐예요? 이런 아이스, 뭐 SNS나 알겠어요. 뭐 유튜브 요즘은 이제 많이 하는 편이지만 그쵸, 그래도 되게 거기서 잘 그거를 활용하고 있는 뭐 교회 광고만 올리지 않고 그쵸. 일상도 올려가면서 네.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교회 마련하니 광고는 많이 안 올리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네 저는 일부러 안 올려요. 네. 아이스크림 사진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아, 진짜 아이스크림 저 때문에 네. 아마 거기 매출이 많이 올랐을 거예요. 아니, 진짜요. 저도 그 DC 지역을 가면 꼭 가보고 싶어요. 그 제가 네이트엔즈 모시고 아이스크림. 갈게요. 네, 네. 네이트엔즈 아이스크림 맞죠? 네 나단이네 아이스크림 집인데 예. 나단이네. 네. 아, 꼭 거기서 오세요. 어떠한 맛을 먹어야 되나요? 거기는 네. 쿠키 몬스터라고 아 아, 진짜 그 예술이에요. 예. 예. 제가 이거를 계속 인스타에 인증하면서 네. 다 여러 청년들이 가 가지고 저랑 같이 안 가고 본인들끼리 가고 아이스크림을 인증해서 저를 태그를 해요. 예.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그 정도로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이 그림이 이루어지는 게 저는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 윌러브라는 팀이 와서 최근에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윌러브도 저녁에 거기 가서 같이 아이스크림 먹고 아, 예. 정말요? 아, 그러셨어요. 예. 네. 되게 재미있어요. 네. 음. 그 동부 지역, DC 지역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꼭 나단이네 꼭 나단이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셔서 쿠키 몬스터 가셨어요. 오늘 꿀팁 감사합니다. 네.